안녕하세요. 저는 농가에서 자란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는데 이번 시즌에 파혼을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파혼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전남자친구는 의사 가문 출신 세대 중 세 번째로 자란 신드는 아들이었습니다. 전남자친구도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전문 분야를 공부하고 있었죠. 농촌에서 살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밥이 넘치는 가정 덕분에 저와 언니는 전문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저는 약사가 되었죠.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는 대학 시험을 치를 때마다 한 번씩 운이 좋아서 합격할 수 있었고 부모님에게는 우리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약과대에서 공부하던 중 전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부모님과 만남은 자주 없었지만 가끔은 제가 그의 부모님을 만났고 그것이 처음 경험이었습니다. 자기야, 부모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라고 말했을 때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라는 답변에 안도했습니다. 결국 이별을 선택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행복해질 거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애교 부리며 결혼 생각을 한다면 어이구. 말로 해준다고 그것이 꿈이라니. 그러나 할 수 없는 건 막을 수 없다. 그래도 자기와 함께 하고 싶어 자기가 나를 원한다면 계속 기다릴 거야. 내 뒷바라지도 다 해주었잖아. 엄마, 아빠도 다 그거 다 하는데 당연히 고마워할 거야. 그래, 내가 자기 의사를 충족했으면 그런 것으로 결정될 거야. 그래, 내가 자기 의사를 만들었다면 배신하면 끝이야. 알지. 아, 도착했네. 이제 들어가자. 어서들 와 이 말로 했던 수연이가 이젠 아이를 낳고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부모님도 생각하신다니 약상 따른다 주시고 덕을 많이 쌓았다. 정말 대단하셔. 수연이 언니는 초등학교 선생이야. 둘 다 과외나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약대와 사범대를 붙은 거래. 둘 다 엄청 똑똑해. 동네에서 수연이와 언니분 합격했을 때 플랜카드도 붙였다. 신기하지? 그럼 주원인 너 개원하면 1층에 약국을 하면 딱이네. 엄마나 나도 그 얘기했으니 정말 천생연분이라고 말이야. 출근도 같이 하고 퇴근도 같이 할 거야. 얼마나 좋아? 위층에 내가, 아래층에 수연이가. 그러네, 천생연분이야. 둘이 오래오래 잘 만나라. 너 둘이 아직 결혼하려면 멀지 않을 거야. 전문 과정 다 거친 다음에야 뭐 결혼하든 두 사람이 함께 하지? 그나저나 수연이가 우리 주연이 뒷바라지를 맡았다고 고생 많이 했는데 오늘 많이 먹으러 가자. 한두 번 뵌 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딱히 싫어하는 것도 없고 예쁘게 해준다고 해 주변에서는 나를 보면 다행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심했고 약간 걱정했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를 주셔서 저도 안심했어요. 예비 남편이 전문 과정에 집중하느라 정말 바쁘다고 느꼈어요. 밥을 챙겨주느라 잠도 잘 못 자고 살았기 때문에 체중이 늘었고요. 혼자 살아도 밥 직접 해먹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먹을 밥 반찬을 만들 때 예비 남편의 밥도 챙겨주었고 집 안정리도 했죠. 자기야, 또 반찬을 준비했어.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맨날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있었겠다 라고 했던 밖에 저를 칭찬해주는 말투였어요. 어머니 같은 엄마의 배려를 받는다면 내가 예뻐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비 남편의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결국 엄마가 좋아하는 옥수수와 과메기를 보내드렸죠. 그래도 충분한 예비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이야기를 하자 예비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 1년 남짓한 시기에 드디어 예비 남편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예비 신랑이 곧 전문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니 예비 시어머니가 목을 가득 쥔 것 같았어요. 자기 아들이 이제는 나에게 너무 아깝다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모두 함께 식사하러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어제는 정말 말이야. 모임에서 엄마들이 우리 주원에게 여자 소개시켜주겠다고 난리더라고 했어요. 아내가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우리 아들이 의사라서 그런지 의사 소개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약간은 나를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듣고 있었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막막했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그리고 회사 사장 딸도 소개시켜 준다고 했어요. 그 회사가 연매출이 300억을 넘는 회사라며 그 정도면 정말 부자겠네요. 우리 아들이 전문의가 되면 정말 엄마도 팔자가 희게 생기겠어요. 왜 다른 사람의 딸 소개를 받아들일까요? 엄마는 딸로 제공하려고 하는 거야? 내 와이프 자리는 이미 남은 자리가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엄마, 그 자리는 수연이가 차지하고 있어요. 수연이. 여기 있는데요. 그 자리는 수연이의 자리예요. 엄마, 내가 없을 때 다른 사람과 소개팅을 하는 것보다 더 민망하다고요. 가능하면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돈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러 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미 프로포즈를 받은 상황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나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당신이 내게 그 말을 일부러 하는 건지 아니면 나의 길을 막으려는 음모가 있는 것인지 생각했다.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나도 예비 시어머니처럼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최근에는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이번에 학회 차려요. 회사 대표의 아들과 한번 보기 실례하고 싶지 않냐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주원 씨, 당신은 학생일 텐데 이미 성형외과 의사 소개를 받을 생각도 했다. 그 기억 나시나요? 당시는 매우 실망했죠. 당신 대학 선배가 소개해준다고 했을 때 당신은 정말 속상해했다. 그럴만하죠. 나는 당신과 주현 씨의 우정을 존중했고 예비 시어머니도 좋은 선자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러니 거절하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있어야 할 거예요. 어머니도 거절했다면 피곤하실 텐데 그렇게 웃으면서 받아내셨다.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도 더는 눈치 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속전속결로 상견했고 그날까지 예비 부모님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식사할 때 우리 엄마는 많은 곳을 추천했는데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여러 군데 리스트를 만들어 그중에서 나이와 시간이 맞는 곳으로 예약하셔도 좋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당신의 예약을 하면 주소를 알려주시라고 했어요. 나는 문자 메시지로 줄 거예요. 여기 예비 남편님이 알려준 식당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어요. 음식도 맛있고 상고로 많이들 가는 곳이었죠. 예비 시어머니가 선택하는 안목이 정말 대단하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던 중 예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얼마 전에 주원이가 보내준 주소가 있지? 거기 예약을 잘못 잡았나 봐. 그래서 지금 식당 예약을 급하게 바꿨어. 주소를 보내줄 테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그곳으로 오면 되겠다라고 말이에요. 어머, 그래요? 중요한 날에 예약을 어떻게 잘못 잡았어요? 아이고, 이런 상황을 저희가 알아볼 순 없나 봐요. 알아봐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죄송해요. 주소를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부모님을 모시러 갈게요. 이따 봬요. 예비 시어머니는 문자로 새로운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택시를 타고 문자로 받은 주소로 가다 보니 이상하게 주택가 근처를 자꾸 가더라고요. 이런데 식당이 있나요? 생각했지만 택시 기사님이 잘 알아서 가주시는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 둬요. 갑자기 택시가 멈췄고 다 도착했다며 말했어요. 내려다보니 눈에 띄는 건 그냥 동네 고깃집뿐이었어요. 엄마와 아버지도 의아해하며 일단은 들어가 앉아 있었답니다. 여기가 맞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상견할 반식당이 없어요. 주소가 여기가 맞는지 의심이 들었지만 아무래도 잘못된 정보를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러게요. 설마 상견례를 편하게 식사하는 자리로 생각한 것은 아니겠지요. 아무리 주원이가 챙겨주려 해도 상견례를 모를 수 없잖아요. 일단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야겠어요. 한번 보기만 해도 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깃집에 들어가신다. 그 식당에는 당연히 아무도 없었어요. 안에 아무도 없네? 그럼 이건 아무래도 이상한 거야? 사돈이 잘못 알려준 것 같아. 일단 주원이에게 전화해봐요. 알겠어. 내가 전화해 볼게. 일단 여길 안쪽으로 들어와서 계속 전화해봐. 전화 중이야. 부모님을 진정시키고 나란히 가게 밖에 서서 계속 전화를 했지만 계속 안 받았고 멀리 차가 멈추는 것을 보았어요. 설마 하고 그 차를 쳐다보니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아버지가 내렸어요.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도 내린 후에 고깃집을 보고 놀란 듯 했어요. 엄마가 예약했다던 식당이 여기인 거야? 엄마가 우리 상교회 한다고 했더니 차라리 나를 다른 날로 미루자고 하지 그랬어. 일정을 바꾸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아이 진짜 이게 뭐야? 누가 상견례를 동네 고깃집에서 하는 거야? 넌 조용히 해. 나도 상견례가 뭔지는 다 알아.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예약했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쌩하고 먼저 고깃집으로 들어갔대. 예비 부모님도 들어가니 예비 남편도,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황당해서 들어갔어요. 상견례 시작도 전인데 너무 무례한 예비 부모님의 행동에 우리 부모님도 표정이 썩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엄마는 티는 안 내셨지만 기분이 상해서 이야기는 했어. 아니, 이런 곳에서 상견례 자리를 하는 건 처음 봤네요. 참 정말 신기하네요. 제게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감지덕지가 있다고 느끼시는 건 아닐까요? 이런 상황에서 감지덕지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아무래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의사 아들이라면 우리가 그를 감지덕지래야 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무례한 행동이구나 싶네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상대의 무례를 당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상대방이 얼마나 예의 없이 나오실 줄은 몰랐네요. 너무 기분이 나빠요. 좋게 말해줄 건데 왜 그런 일방적인 행동을 하는 건가요?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나오리라고 예의 없이 나오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아이고, 그냥 둘이 상대방을 찾아뵙는 것이 좋을 텐데요. 애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어른들이 더 철통같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아 보여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좋게 이야기하면 더 교양 있고 예의가 있으며 체면도 지킬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야기해봅시다. 간단히 말하자면 쟤는 결혼에 반대입니다. 아시겠지만 끝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요? 양심 없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제 집안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급 차이가 없다는 말이군요. 아니, 어른끼리 대화를 해야 해요. 예전에 의사와 남편을 두면 건물 세 채는 가져와야 한다고 했어요. 어쩌면 그런 식일 수도 있죠. 말없이 입을 닦은 후 앉아 계세요. 정말 우리 딸은 어디 가도 꿀리는 애가 아닙니다만 지금 혼자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군요. 의사 남편과 결혼할 거면 뱅원 말고도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훌륭한 남자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소개를 받았는지요. 바보나 등신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건 아묘지만 거창한 자리들을 모두 포기한 줄 아시나요? 집도 안 고려한 가족차도 방도 없이 그렇게 약사만 해 소개가 와도 대단한 일이지 않으셨더니 어이가 없습니다. 뼈대 있는 의사 집안도 아니고 개천에서 나온 굴기요. 대단한 것이겠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주원이 의사 집안도 아니고 개천에서 나온 총것이 아닐까요? 약사가 대단하다고 해요. 집도 안 고려해 오신 걸 생각해 보세요. 집안 수준을 확인하지 않은 채로 결혼 생각을 하는 분 같으시군요. 말만 하시고 자루세요. 혼수 목록이라도 빨리 이야기하면 헤어질 수 있겠죠. 남자들이 보는 눈이 높아지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지요? 정작 아무 말도 없이 내버려둬서 그렇게 가겠다면 입 다물고 여기 서다보에 서 계신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대단한 것을 받아올까요?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마치 혼수 다령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한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디 갔다 하자면 어떤 대단한 것을 해주고 싶었는지 듣기 위해 혼주 목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 보아요. 어떻게든 잘 길렀던 아들을 잡고다 키워 살려고 했는데 잘 못했군요. 그러니 이제 와서 혼주 목록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겠죠. 그만하세요. 더 이상 능력이 안 된다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봅시다. 이제 돌아와서 남편은 필요하지 않게 된 거죠. 아들을 알아볼 생각이 없다니까요. 맛을 서서 첨가하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아까워요. 그걸 이제까지 다 날려버린 걸 생각하면 죽겠어요. 알아요.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미래의 남편은 자기 엄마를 부르며 이야기를 할 때 진짜 미쳤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무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 수연이랑 결론을 내려가 어째 말을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런데 무슨 상의도 없이 가지고 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내 입을 막지 마. 뭘 잘못했어? 농사짓는 농사꾼 집에서 차를 사주겠냐고? 건물도 가당키나 해야 하는 거야? 뭐 개원하면 1층을 수연이 하고, 그런데 그 건물은 누가 해야 하는데 그 건물도 전부 처집에서 해와야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몰랐던 게 그냥 사랑 타령만 해. 그러면 뭐 어때? 그러다 더 이상 나는 그놈의 차입니다. 건물 타령, 우리 건물만 내 채인 집안인데 엄마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 예비 남편 표정이 볼만했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께서 연세가 들면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엄마와 아빠도 늙어서 농사는 못 짓고 지내야겠다고 생각하셨다. 이번에는 땅들도 싹 정리하고 사무로는 농사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노하우나 전수해줄 생각이고 건물을 지어야겠다며 말씀하셨어요. 아유, 안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그래, 잘 생각했어요. 농사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증주 할머니 때부터 농사일을 해오던 엄마 아빠는 관절이 좋지 않다며 저를 당장 그만두라고 권유했어요. 으이구, 이러니까 말 좀 들으면서 드디어 그만둔다고 결정을 내린다니 참. 그래, 노자는 마련한다고 하나씩 내어주는 게 상가 두 채를 관리하면서도 신경을 쓰는 게 아니더라. 농사를 짓기에는 몸이 한 개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권리금 개념으로 농사일을 맡기면서 정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맡기고 농사일은 포기하려 했어요. 와, 그럼 견종 아무거나 나오니까 아파트나 두 채도 구매해야겠네. 엄마는 결혼할 때 하나를 주는 걸로 유명하다고 했어요. 내게는 무엇이 좋냐고. 내 언니 나란히 줄 거야? 내 노후 자금을 위해 하나만 소중한 것으로 주겠다니까? 아무거나 괜찮아요. 하나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괜찮댔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좋다면 어차피 이야기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잘 정리하여 가지고 있었던 것을 물려받아야 하는데 우리 집은 농사를 짓는 가문이었습니다. 규모가 크고 3대 이상 계속해서 일하는 집안이었고 농장도 매우 크며 수익을 모아 건물 두 채를 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에 네 채의 건물이 있다는 말을 듣자 당황했습니다.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건물은 내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 시절을 기억하며 매우 당황했습니다. 내가 아닌데 어째서 그걸 물려받는 거냐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매입한 아파트 건물 두 채는 남겨둔 채로 노후 대책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제게 하나, 언니에게 하나를 물려줄 생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말해줬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무섭게 행동해서 결혼하고 싶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상황이지만 상대방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결혼은 고려하기 힘듭니다. 화자들의 가정은 부유하게 건물을 세 채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며느리를 구해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부유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물을 이용하고 살아가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우리 부모님께서 물려주기로 하신 집을 하나 잡으려던 중에 하마하면 촌스러운 고기 식당을 부르시기에 엄마, 아빠 일어나세요. 제 아들이 의사가 돼서 사업을 꿈꾸더니 역대 관광을 당하셨어요. 결혼은 물물교환도 아니고 국제무역도 아니고
직업에 따라 훈수를 받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의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먹고 살라 하시는 건가요? 정말로 김수현, 니한테는 진정으로 하늘의 도움이 왔어. 내가 살다가 이 진흙 구덩이에서 의사 집안에서 동네 고깃집을 이용하려는 이 무식한 집안을 본 적이 없네? 정말 우울한 개구리 같은 가족이네. 농사 짓는 사람은 무시당하고 있는 모양이고 우리 집은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파는데 매년 막대한 매출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전혀 모를 줄이야. 이렇게 사람은 경험이 중요하다. 배운 것만이 그들의 세계이니 생각이 너무 편협한 모양이야. 몇십억에 대해 말하는 건 나한테 커다랗게 들리네. 믿을 수가 없어. 믿든 말든 그건 자기들이 결정하면 되는 일이야. 어릴 때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물론 지금은 이미 다 늦었어. 물 건너간 물은 되었으니까 더 이상 얽매일 일은 없어. 어서 일어나. 예비 남편들아, 이야기 들었던 뒤 저와 당신의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며 거의 울어버린 우리 가족들은 모두 일어나서 나가고 있었어. 그때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아버지가 당황해서 일어나서 뒤를 따라였어. 일부러 진정하고 앉아봐요. 우리 가족은 상당히 신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정말 진정하시고 나와 이야기해봐요. 저로 인해 생긴 혼란을 용서해주세요. 앞으로도 이야기를 다시 시작할게요. 여태껏 입처럼 말 안 했던 예비 시아버지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우리를 말랐어요. 예비 시어머니 총것들이 가장에 말하면서 이미 열받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참아온 민감한 마음을 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한가 보기로 했더니 정말 믿기 힘든 소리를 내고 있어요. 예비 시아버지도 이렇게 두목일짜리 있었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대학병원 보수가 좋을 것 같길래 선택을 고려하더니 의사들이 이렇게 추잡하게 나오더라니까요. 이러다가 나도 모르게 자는 척 해버리겠어요. 예비 남편이 저희 육모를 다잡고 바지를 붙잡았어요. 장모님, 잠깐만요. 이렇게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저는 수연을 사랑합니다. 저희 둘은 서로를 얼마나 잘 챙기고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그냥 부모님들끼리 이야기하시고 결정하시면 우린 어떻게 될까요? 라며 말했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도 가만히 있지 않고 뛰어나와 말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줄 몰랐습니다. 배운 대로 우한 개구리였던 제 신뢰가 크게 깨졌어요. 제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제가 결혼에 관해 했던 말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부탁이니 이번에 앉아서 천천히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일사 가족들이 급작스럽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부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쉬운 우리 수연이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연이 외에도 이미 자리를 잡고 돈을 벌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벌고 있기 위해 수연이에게 소개를 부탁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니라고 해도 맞선 자리를 포기했다고 아시나요? 저는 그동안 만난 분들이 아름다워서 아까운 자리를 참고 남겨뒀는데 누구 앞에서 아깝다고 날려버렸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을지 말해보라는 붙잡기는 너무 한 것 같아요. 너와 결혼해도 괜찮다고 하면 너는 내 가족과 완전히 단절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연기일까요? 너의 엄마가 우리 부모님에게 한 행위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모시되 엄마로 살아야 할 만한 친한 사람을 우리 부모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만나고 인사하고 경조사를 하면서 쓴 돈은 아깝지 않았지만 이제 들어갈 비용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너라면 우리 부모님에게 계속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생각해봐. 지금은 정말 모두가 감정에 휩싸여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오늘은 일단 집에 돌아가서 각자 생각을 해보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평가한 후 다시 얘기해보자. 수연아, 우리가 서울에서 만난 지 벌써 6년이나 지났네요. 6년 동안
이걸로 내 잘못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 잘못 때문에 이렇게 인연이 끊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왜 어머니만 잘못한 것이야? 너도 잘못했잖아. 고깃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부터 말리기 시작했어야지. 차에서 너희 부모님 못 내리게 말렸어야지. 내려가려고 하면 어떻게든 막아서 우리 부모님이 따라 들어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어야지. 나도 몰랐는데 어떻게 막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오늘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너는 너희 부모님한테 끌려다니는 사람이었어. 나중에 다르겠냐고? 내가 몰랐으니까 잘못이 하나도 없고 어머님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골치 아프다. 너도 참 답이 없다. 그냥 넘어가면 되니까? 내가 그렇다고 너에게 잘못 없다고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모르니까 막을 수가 없었으면 등신도 알면서도 해준 게 진짜 개자식이야. 어쨌든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예비 남편한테 욕을 퍼붓고 나왔어. 동네 고깃집에서 예비 남편에게 파혼을 선언했어. 그 이후로 예비 어머니랑 예비 남편한테 몇 번이나 전화가 왔어. 내가 자기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 행동을 나서지는 않았어도 내가 나서면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텐데 미안해. 하지만 용서해 줄 수 없을까? 나도 우리 어머니가 이 정도까지 나오는 줄 전혀 몰랐어. 다 자기 어머니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했던걸? 이제 끊고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나와 어머니가 마주 치러야 할까? 자네는 명절 때 혼자 내려가거나 우리 친정에 가는 것을 거부한 적이 있었지? 나는 부모님께서 그것 때문에 모욕을 당한 것 같다며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논의하자고 제안했었지. 하지만 넌 그것에 참여하기 꺼렸고 결론이 이미 나와 있다며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 만약 싫다면 만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지? 어머니께서 날린 선물이 꽤나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한 사람 선택해 만나면 된다고 생각해. 그러나 건물 내 채란 일을 갑자기 떠나는 것은 아까운 일이라 생각해. 가족과의 연을 끊는 것은 지나친 요구일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답이라 생각한다면 새로운 인연을 찾아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다. 내에게 협박을 당했다면 그러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말한 후 서로 새로운 인연을 찾아 떠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자네가 지속적으로 매달리면서 사랑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지 의심스럽다. 결국 날곤 진정으로 사랑하고 좋아했다면 제안이나 요구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말하자면 연을 끊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네가 충분히 과거를 돌아보고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했다면 이상한 일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사랑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랄 뿐이다. 내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은 안 나오잖아. 아, 나한테 맞춰 주기는 싫은데 건물 내 채 그냥 버리기 아깝고. 당신의 입맛에 맞추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계속 붙잡고 매달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꺼지라고 끊는다. 예비 남편은 저하되고 우리 부모님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수박겉 탈기식으로 계속 반복적인 사과만을 건네요. 그러면서 정작 공감은 해주지 않는다. 그냥 붙잡고 매달리고 그게 다였어요. 예비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에게 전화해서 사과를 하셨대요. 그러나 두 사람이 사과하는 방식도 닮아서 사과를 들어놓는다. 결국은 더 열만 뻗치다 그요. 우리 엄마도 당연히 사과를 받아주실 리가 없다. 전화 더 하지 말라고 끊었는데 예비 남편이 우리 부모님께 사시는 본가까지 찾아가 죄송하다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엄마가 뭘 몰라서 그랬다고 한 번만 더 믿어 달라더군요. 남의 부모님에게 대모까지 박아놓고 고작 모를 것 같다는 이유로 이런 생각이 가능한가요? 나중에 다시 크게 싸울 일 있다면 자기 엄마가 모르는 탓이라고 할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명확히 거부했습니다. 몇 달 뒤에 그가 질척대어 연락을 해왔고 자기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 둘이 잘 지내자고 했지만 놀랍게도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장만하신 건물에 개원할 병원을 찾아 계약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개원한 의사는
파혼한 남편과 같은 대학 동기라고 하더군요. 파혼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근에 들었습니다. 상황에 정말 놀랐어요. 제가 파혼으로 당했을 때 예비 시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병을 잘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유명한 대학병원의 대표 원장에게 억눌렀어요. 주원이의 아버지는 잘 나가는 병원 의사가 아니어서 3대째 의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인이었던 주원의 약혼자가 줄기차게 생각했을 텐데 그런 인연이 놀랍네요. 저와 파혼한 후 예비 시어머니의 욕심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건물 주인의 며느리를 찾으러 가니까 정말 억울하고 아까울 것 같아요. 그건 이해가 되지만 그만큼 아들을 쌀치게 만들려는 강한 의지 때문인지 바보 같은 행동을 했더군요. 그 후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버지에게 들킨 것 같아서 화를 내고 병원으로 따라와서 대표원장에게 묻는 바람이었어요. 그렇게 이러면 어떤 요대로 술을 붓지 말아라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 사실은 어떤 처지에서 근근날 후에 풀리니 열타는 걸 놓고 매자심이 자사이에요. 코로 된 30살을 이러는 여풍에 사람이 건드리는지 정말 다들 과하게 넘어가요. 다들 어쨌든 의사로서의 자리는 차리고 아버지께서 왔을 때 호령하면서 자리를 그였나 봐요. 한 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 데는 병원 간의 소비가 얼마나 빠르게 오가나요? 소문은 얼마나 빠른지요? 저는 지금 어디 인턴을 하는데요. 그 일은 요래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제 저 자신의 삶에 괜찮은 선수연 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살펴보려는 거겠지요. 가족들과 콩까지 요것도 참 어지러운가 봅니다. 오늘 제게 이야기를 못 해줬으면 그냥 동요한 거 아니며. 아니요, 동요하지 않았는데도 무언가 더 신뢰가 생각이 나네요. 생각만으로도 추억이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아직도 제가 잊을 척하려 하지만 큰맘을 먹어주는 척 부모님과 다시는 못 볼 거라고 말을 했만요. 다 이유가 있었나 봐요. 맞게 연락을 하지 마세요. 지칩니다. 그렇게 연락을 하지 마세요. 연락이 오지 않아 더 이상 그 아이랑 연락을 하지 않으니까요. 경악스럽습니다. 얼마나 나이를 물어보세요. 엄마가 병원장을 통해 내 아들을 그 병원에 데려오자는 겁니다. 이래서 남의 일을 알고 내 일은 몰라요란 말이 맞아요. 같이 학교 다니고 공부할 때 그런 것을 알았겠어요. 그 동시에 엇부리인 혜택 안의 스토리를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연락하려고 생각했어요. 차단했음에도 여전히 연락이 오니까 너네 집안일이 있었던 것을 전부 알고 싶지 않았고 그 더이터는 연락을 할 생각이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니까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 집안 악연은 끝나겠지만 어느 날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사실 시어머니가 찾아왔던 그 여자가 저희 부모님들의 고향을 찾아왔다고 해요. 그러게요. 정말 난리네요. 한 사람을 살려서 온 것처럼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 일을 돕겠다든지 농부의 집안에서 난리가 날 때 도와주러 언제든 도착할 수 있다는 그런 거고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요. 그쵸. 엄마. 어차피 지금 농사일 할 거 남지 않았으니 일 시키면 될 것 같네요. 혹시 알아 몸으로 땀 흘리며 가면서 엄마에게 속삭이면 엄마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도 그날의 고깃집만 생각하면 심장이 떨리고 부들부들 떨리네요. 최근에 삼겹살 냄새만 맡아도 욕부터 나온다더라고요. 땅을 정리하고 팔았어도 다 생을 농사꾼으로 살아온 부모님이 농사를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렵겠죠. 남들 하는 만큼의 작물을 농작물 질 땅을 남겨둔 것이 어쨌든 예비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일 시켜달라고 하니 괜히 그래요. 프로는 3대째 의무로 안 건 집 정도면 충분해요. 하지만 그냥 대신물로 살게 하는 것은 안 돼요. 약상 며느리만 해서는 안 돼요. 그 설정만 해서 귀는 들어보기만 해요. 그래서 나는 무리스럽게 굴러 아들을 위해 옳은 길로 안내해야 해요. 아휴, 우리 마음 풀릴 때까지 여기 있을게요. 나는 버티겠다고 말해요. 프로도 서류하길 원하나요? 이미 말했어요. 이건 우리 아기 오래 작을게요. 저것 내 바꿈으로 어려워진 거기서 역회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이렇게 어렵게 계속해 많이 서서요. 아이짱은 차일 텐데 제대로 하기로 했으니 맡기로 해요.
엄마 마음대로 하면서 예비사위에게 고용시켰어요. 아니요, 누가 그것을 가져다 해준 거예요. 세상에 살아본 적 없어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본적 박하길 오버입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알려주세요. 그래요, 더 잘 해볼게요. 그렇죠. 예, 아니 영하고 보니까 소질도 없으실 것 같은데 그냥 돌아가세요. 내가 당신 지켜봐 주다가 우라통이 터져서 죽었어요. 정말 뭐, 마음을 불게 해주다가, 아유, 이거 진짜 아까워 죽겠네요. 진짜, 예비 시어머니는 혀가 쭉 나오기 힘들어 죽겠는데도 군말 못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문제는 영웅 농사일에 소질이 없어서 엄마랑 아버지가 키워준 작물을 제대로 못 타내고 작물에 받는 날려먹은 일이 허다했어요. 엄마는 그런 예비 시어머니가 지치고 나가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도 보름을 그렇게 일하더니 그래서 엄마가 딱 보름치 한갑 챙겨주면서 예비 시어머니를 내쫓았어요. 자, 이거 그건 값을 준다는 거예요. 더 쳐서 넣었으니까 아들 세장에게 주고 쓰셔요. 내가 이것도 안 주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우리 뒤통수 칠까봐 안 주고 싶은데도 주는 거야? 내가 인심 썼다고. 또, 저기 동네 말고 밑에 지방으로 내려가서 며느리를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서문이나 모글이 말하듯이 전국에 도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매출 300억 회사 딸도 결혼하자고 했다던데 더는 못 받아줘요. 멀쩡한 작물을 날려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이 보름이면 나도 많이 참았어요. 얼른 가세요. 결국 예비 시어머니는 안감만 받고 하는 수 없이 다시 되돌아갔어요. 가난뱅이 집안에서 아들은 페이닥터, 부모님은 불륜 문제로 황혼 이혼까지 하게 된 거 보면 우리 집안에서 놓친 게 인생 최악의 실수 아니겠어요? 그냥 야전에서 서로 감사해하며 상견례만 잘 치렀어요. 발로 차면 팔자가 제대로 보이군요. 그 경험 이후로 나는 누군가를 만날 때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누구나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집안이라고 모두가 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다면 찝찝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더 좋은 조건의 집안에서 많은 안이 들어왔고 나이가 더 들었기 때문에 그 집안 시부모 마인드까지 신중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무난한 집안을 가진 좋은 사람과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가정 있는 분들은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고 아직 가정이 없는 분들은 좋은 인연을 만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